119페이지에 시내에서는 여기서 시내라면 지방을 의미합니다. 그 올라가는 순서가 분양권이 가장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신축 대장 아파트, 준신축 아파트, 32평 이상 계단식 구축 아파트, 25평 이하의 복도식 구축 아파트대로 상승한다. 이제 지방의 주택가격 상승 순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꿀팁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지방에서 이제 몇 년 살아봤으니까 이 느낌이 어떤지를 이제 좀 이해해보면 정확하다, 이거. 근데 저는 약간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상승 흐름을 탔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25평 복도식 구축까지를 상승하면 괜찮은데, 상승 흐름을 타다가 준신축까지 했는데, 안 탔다. 여기까지 못 가고, 다시 하락 흐름을 타게 되면. 근데 나는 32평 계단식을 샀어. 탔어.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건 알아도 어렵겠다, 막 이런 생각이. 근데 이걸 뭐를 사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도 이 책에서 다 주죠. 뭐 부동산의 아실 사이트라든지 호갱론이라든지 그런 나름의 체크리스트가 이 책에서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나오거든요. 그 체크리스트로 체크를 한다면 대부분 다 걸러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308페이지에는 공시지가 1억 원 이하의 지방 아파트 매수 매도 원칙이라고 이 저자가 내놓은 원칙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시죠. 네. 첫째, 59 제곱미터, 그러니까 25평형 이상 계단식. 두 번째, 500세대 이상 대단지. 그다음 세 번째, 2003년 이후 완공된 것. 물론 연식이 짧을수록 좋은. 네 번째, 전세 수요가 확실한 산업단지, 유통단지, 대학교, 공공기관 등 인근의 위치. 다섯 번째,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 최소 25만 명 이상의 도시. 여섯 번째, 공시지가 7천만 원에서 8,500만 원. 그 다음에 매매가 전세가는 1억 2천만 원 정도. 일곱 번째, 매매가는 공시가 대비 150% 이내. 여덟 번째, 매매가가 KB 시세 하한가보다 저렴한 곳. 이게 매수의 원칙이고요. 매도 원칙은 첫째는 매도가는 공시가 대비 200% 이상. 그 다음에 둘째, 목표 시세 차익은 한 채당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이분이 돈을 버는 거죠. 그 나름의 쌓인 노하우인데 이걸 보면서 정말 이렇게 하면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져요. 이 조건에 해당되는 걸 찾으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을 것 같고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 부동산 관련해서 통계를 내는 사이트가 크게 제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게 KB국민은행 시세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시세가 있거든요. 그 부동산원은 그 정부 기관이 만들어내는 발표 자료고 KB 시세는 이제 민간 기관이 만들어내는 부동산 자료인데 모집단이 KB 시세가 많아요. 부동산원보다. 근데 최근 부동산원도 이제 모집단을 많이 늘려서 부동산원의 시세가 꺾이기 시작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시세 자료가. 그걸 따라서 이제 후손으로 KB 시세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나오는 거죠. 제가 이제 서울에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사는 아파트의 경우는 한 달에 2번 내지 3번 정도 매매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저희 신축 아파트고 교통도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 동안 거래가 거의 없어요. 지금 저희 아파트의 경우에도 보면 이제 이렇게 거래가 거의 없다가 한 건 터지면 그게 막 몇 억씩 빠지는 이런 거래가 요즘 나오고 있고 그렇죠. 자, 이제 서울에 원룸과 오피스텔 매수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네. 서울 원룸 오피스텔 매수 원칙은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시가격 대비 매매 가격이 110에서 130%. 두 번째, 월세 수익률 역상가가 월세 곱하기 250개월 한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클 때. 세 번째, 시가 표준액 대비 매매 가격이 시가 표준액이 매매 가격에 가까울수록 좋다. 네 번째, 주변 원룸 오피스텔 분양가와 비교했을 때 분양가와 비교하여 낮으면 좋다. 다섯 번째, KB 시세 혹은 네이버 부동산 시세를 실거래가 대비 매매가로 나눈 가격이 10에서 20% 싼 급매물이 좋다.
지금 화면을 보시는 독자 여러분, 이게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빌라나 오피스텔, 서울 수도권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이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하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논리도 여기 충분히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337페이지에 아파트 투자 타당성 체크리스트라는 걸 이 저자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정리한 사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자료가 아닌가, 제가 읽어본 측에서. 여기는 이제 아파트 단지 1km 이내 학교 여부, 실거주 만족도, 이런 거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자료의 원천까지도 이렇게 다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단지의 고도, 그러니까 이게 높이 있냐, 경사가 있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지역대상 아파트의 상승률 같은 경우는 호국노노에서 받고, 그 다음에 매물의 증감 추이는 아실에서 받고, 그 다음에 뭐 시장의 강도는 어디서 받고, 네이버 부동산에는 어떤 자료를 받고, 이렇게 해서 총 합치면 얘가 24점 만점이다. 그래서 이 여러 개의 안 중에 얘를 계산해보고 각각을 계산해봤을 때 가장 높은 점수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하면 된다. 라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왠지 곧 어딘가서 나올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점수화한 걸로. 점수한 걸로? 네. 본인이 사시는 아파트를 이걸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낮은 거 아닐까요? 네? 저는 이거를 한번 해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계산은 해봤어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그랬더니 점수가 꽤 나오더라고요. 23점. 24점 만점 중에. 23점은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 12번 항목의 매매가의 전세가 갭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매매가하고 전세가의 갭이 꽤 크거든요. 아, 빵점이네요, 그럼. 이런 건 빵점이죠. 다만 뭐 연식이나 세대수, 도시인구수, 시장강도 이런 거는 점수가 높아서 생각보다는 점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매매가와 전세가 갭이 1,000만 원 이내가 되기는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방 아파트 공시지가 1억 원 이하의 아파트는 그치? 이런 게 많죠. 맞죠. 꽤 그러니까 많고. 비용이 좀 그러니까 저렴한 데는 매매가 자체가 좀 저렴한 데는 가능할 수 있어요. 이분은 주로 그런 물건만 찾아서 투자를 네. 하셨으니까 여기 점수를. 그리고 이제 아예 목표 수익률도 정하고 들어가잖아요. 이분은 한 채당 6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겠다. 사실 6천만 원 정도 수익 봐서 예를 들면 양도세하고 기타 세금을 제외한다면 뭐 2년 후에 판다고 가정하면 기본세율이면 예를 들면 3천에서 4천? 뭐 4천 정도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급여생활자가 2년 만에 어찌 보면 불로소득일 수 있겠죠. 불로소득으로 4천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식 투자를 해도 그렇게까지 벌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꼭 50채, 60채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한두 채라도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이 되신 다음부터는 일단 자기 집을 먼저 마련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해보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 주식 투자하는 사람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실제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나름 이제 부동산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보면서도 야 이건 가능하겠는데 이거는 한번 해볼 만한데 뭐 예를 들면 이미 과거에 몇 번 하셨던 네. 거예요. 뭐, 근데 이제 이렇게 무피나 풀피 개념으로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투자는 하진 않았죠. 그냥 야 여기는 괜찮으니까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투자했지 어떤 기준을 갖고 투자한 건 아니었죠. 굉장히 좋고 앞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폭락 사태가 한 번 더 오면 뭐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네, 마지막 364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투자 원칙에 따라 성공 경험이 많아질수록 원칙은 더욱 세밀해질 것이고 실패할 확률은 낮아질 것이다. 투자 원칙을 만들면서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했을 뿐 아니라 실전 경험을 더해 여러 변수와 리스크를 필터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공시지가 1억 원 이하의 지방 저가주택이나 서울 강남 원룸 오피스텔처럼 투자 원칙을 만든 부동산 종류에 대해서는
한 번에 여러 채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나만의 부동산 투자 필승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 마지막 이제 정리에 사실 문구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어떤 기준들을 다 갖고 자기만의 필승 전략을 가지면 뭐 한꺼번에 한 달에 막 3개, 4개도 구매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뭐 한 달에 3개, 4개 사는 거는 좀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그죠. 노하우가 좀 있는 다음에 해야 되는 것 같고, 제가 우리 이제 부동산 투자를 처음 하시거나 이제 1가구 1주택 정도가 되신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조그만하게 금액 크지 않게 실제 경험으로 지방의 공시지가 1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찾아보거나 이러면서 하나씩 해보면 어떨까. 그게 큰 부담이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책에 요즘 부동산 책에서 나오는 어떤 자료의 추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부동산 아실과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거든요. 그게 요즘 계속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호갱노노 기타 내용도 많이 있지만, 아실이라는 사이트와 지인이라는 사이트도 관심 있게 어떤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고 볼 수 있는지, 그런 내용도 이 책에 많이 담겨 다 있으니까. 무료로 하는 데인 건가요? 다 무료고요. 아실이나 지인은 일정한 그 기능들은 유료화가 돼 있어요. 이제 부동산도 상당히 많이 유료화 되는 거죠. 이제 고급 정도들은. 자, 이렇게 나는 대출 없이 영혼으로 소형 아파트를 산다 책을 리뷰해 봤는데요. 이 경자인의 정량적 평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정량적 평가는 첫 번째 종합 서평은 절대적 권장도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재미성은 넘치는 재미가 있고요. 유용성은 아주 유용하고요. 난이도는 초보 이상이면 읽을 수 있는 정도로 좀 쉬운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 정량적 평가 어떠세요? 정량 평가는 주변인 추천 의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동산 갭 투자에 관심 있는 분 같으면 당연히 적극 추천이고요. 관심이 없는 분도 읽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구나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성비는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 목표 달성에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평입니다. 이게 얼마냐 하면, 얼마였지? 좀 비쌌던 것 같은데 2만 원. 2만 원입니까? 2만 원인데요. 책값 아깝지 않다는 생각 들고요. 책 잘 쓰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책을 하나 썼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는데 그렇게 능력이 되질 않아서. 자, 오늘 나는 대출 없이 영혼으로 소형 아파트를 산다 책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